들쑥날쑥 제약 바이오주 이 종목을 주목하라. 자, 요즘 제약 바이오를 보면은 뭐 언제는 같이 그냥 와 하는 것 같았다가 어느 날은 또 왜 하고 다 빠졌다가 또 와 했다 왜 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서도 바이오가 되게 빠질 때 보면 잘 버티거나 막 한 5% 이상 정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예. 내일 되면 걔는 또 빠지고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이거 하나는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이 있을까? 이동훈 대표. 뭐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없으면 없다 괜찮습니다. 뭐 사실 이제 방송 원고를 쓰기 전에 네. 제가 그냥 별로 제약주 쪽에 저는 뭐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유한양행 쪽을 좀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호재가 발표가 나자마자 전부 다 당기 매수세들이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뭐 그림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주 파란 기둥이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런 경우가 많죠. 예, 그렇죠. 이제 뭐 앞에 이제 우리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가전 전시회 관련주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보면 크게 빠진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재료 노출되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9천억 정도 이렇게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금이 한꺼번에 다 유입되는 건 아니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쪽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로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도 지금 주가가 한 23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가격대 수준에서 당분간은 좀 뭐 크게 빠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완급을 좀 조절하다가 또 기회가 되면은 반등을 모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다 그냥 우리가 바이오면 바이오, 제약이면 제약 어떤 기대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이오 섹터 간다, 제약 섹터 간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23만 원대 정도의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뭐 약간의 급등이 있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위에서 또 매물을 좀 준비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받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제 유한양행 하나 꼭 집어서 뭐 제약주 하나 꼭 집어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제가 유한양행 분석을 지금 하는데요. 장대음봉을 맞았으니까 네. 어차피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빠지면 위에서 매수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손절매를 치든지 안 그러면 매도 물량을 내놓든지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뭐 기싸움이 되겠으니까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를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면 한 22만 원 선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 정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살펴봤고요. 다음 박찬홍 파트너가 볼 때는 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하나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종목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 그 회사께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요즘에 굉장히 그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 기업들 MOU 발표나 계약건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노출될 때는 그때가 이제 그 유한양행처럼 갭이 뜨면서 급등이 나오면 그때가 차익을 실현해야 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종목들은 일단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와 관련된 것은 12월부터 좀 많이 주가에 반영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1분기 이내에 글로벌 임상 3상의 그 결과 발표를 하는 종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HLB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HLB는 그냥 한마디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IP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리보세라닙 표적 항암제인데요. 이 면역 항암제하고 이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하고 칵테일요법 즉 병용요법으로 완치율 암에 대한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하고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그 이와 관련된 논문과
실제 투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의 항서제약과 지금 협업을 해서 지금 병원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투여를 했는데 무려 약 4만 명 정도 투여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글로벌 신약으로 재탄생할 경우에는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중국에서 투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 아파티닙 즉 그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경구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중요한 것은 작년 10월까지가 이 그 글로벌 임상 관련 진행률이 95%인데요. 지금쯤이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1분기 정도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고 하반기 정도에서는 FDA 관련해서 신약 판매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스케줄이 쭉 정해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신라젠이나 HLB나 아직 주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HLB 같은 경우는 7만 원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는 좀 천천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표적항암제 대표주자 HLB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강준영 파트너. 네. 제약바이오에서 고를 게 있을까요, 우리? 일단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은 무조건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 계속해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정책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정부 간담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다시금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간담회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였죠. 약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표적 관련된 이러한 제약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을 먹다 보면 병이 생기잖아요.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더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표적 관련된 부분, 유전자 치료제 관련돼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실라젠이라든지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군들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연구개발비 관련돼서 이제 특별감리라든지 하는 부분의 문제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4개년도까지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무형자산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계상을 하기보다는 비용으로 털게 된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는 일단은 정부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기술 특례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좀 관심을 가져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 특례 상장된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적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 안 올랐던 종목을 한번 찾아보면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올라 있고요. 실라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그쵸.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얘기도 한번 나왔었죠.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임상 3상 관련된 종목군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라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패사백이 지금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임상 3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결과 자체는 2019년도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회사에서는 이 패사백의 품목 허가 신청을 미국에 이제 제출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종목인 실라젠에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